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저널 미팅 때 발표했던 내용에 이어서 메모리, 즉 암기 전 뇌파를 이용하여 암기 능력을 예측하는 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Subsequent Memory Effect, 즉 SM의 경우 암기해야 하는 자극, 예를 들어 사진이나 단어와 같은 자극이 제시되기 이전에 브레인 액티비티를 이용하여 해당 자극을 추후 기억할지 못할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베타 파워가 증가할수록 뒤에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제 베타 파워뿐만이 아니라 세타, 감마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SME는 해마의 기억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극 제시 전 해마에서 기억과 관련된 뉴런의 액티비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SME를 사용하여 추후 기억한 경우와 까먹은 경우에 대한 분류 가능성을 확인한 문헌과 이러한 SME가 시각 자극에만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 간의 SME를 비교하는 문헌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은 분류 가능성을 확인한 논문으로 Frontiers in Neuroscience에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3,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태스크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인코딩, 즉 암기를 진행하는 구간에서는 60개의 한국어 명사로 구성되었으며, 딥 인코딩, 즉 집중력을 높여 암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단어가 제시되면 해당 단어가 플리전트인지 언플리전트인지에 대해 키보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총 60개의 단어를 암기한 뒤에 디스트랙션을 위해서 10분의 휴식 후 간단한 산술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산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100에서 3씩 반복하여 뺄셈을 진행하였고, 이는 한 30초 정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리코그니션, 즉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테스트는 인코딩에서 암기하였던 60개의 단어와 새로운 30개의 단어가 추가되어서 총 90개의 단어를 테스트하였으며, 피험자들은 해당 자극이 이전에 인코딩 구간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여서 키보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에는 남성 2명, 여성 4명, 총 6명의 간질 환자, 앱실레시, 이 간질 환자가 참여하였으며, 데이터는 ECOG를 사용하였습니다. ECOG 전극계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되었는데, 자세한 언급은 없었으나 추측한데 이 6명의 피험자가 모두 아래처럼 이렇게 다양한 전극을 브레인에 부착한 게 아니라 어떤 피험자는 여기, 어떤 피험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전극을 배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들에 대한 정보인데, 사실 간질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지만 논문의 목적 자체가 ECOG 데이터의 자극 전 SME, 즉 자극 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암기 능력을 예측하는 것이고, 간질 환자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점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OG 데이터의 경우에는 64개의 채널에서 1600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측정되었으며, 매뉴얼 아티팩트 리젝션을 통해 움직임과 앱실레틱 형태의 스파이크를 제거하고 CAR 이후 자극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1.5초 구간을 내폭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몰렛 웨이블릿을 사용하여 타임 프리퀀시 애널리시스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서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극 전 구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태스크 전에 수행하였던 이 레스팅 구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이제 레스팅 구간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여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분류를 위해서 피처를 추출하였는데, 피처는 채널별로 로우 감마, 하이 감마 파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본 논문의 목적이 이 감마 액티비티가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대역에서의 파워는 사용하지 않고 이 감마 대역에서의 파워만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피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에서 0초, 0에서 1초, 1에서 1.5초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피처를 추출하였고, 피처는 T테스트를 통해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피처만을 셀렉션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레이블의 경우에는 이제 리멤버와 폴 같은 이 두 가지로 지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억 형성, 즉 인코딩 과정에서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된 새로운 트라이얼, 즉 뉴 트라이얼은 사용하지 않고 올드 트라이얼, 인코딩 구간에서 나왔던 이 트라이얼만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멤버의 경우에는 이 실제 나왔던 것을 나왔다고 한 경우와, 이제 폴 같은 실제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거라고 틀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분류는 SVM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SVM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셋의 80%만을 사용하여서 이 맥시멈 애큐리시, 맥시마이즈 애큐리시를 도출하기 위해 옵티마이즈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00번 반복하여 이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먼저 behavior, 행동 결과의 경우 6명의 피험자에게서 평균 메모리 정확도는 평균 81.19%를 보였고 반응 속도는 약 1.2초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반응 속도의 경우 기억하였을 때와 이제 잊었을 때 차이가 약 0.4초 정도 있는데 t-테스트를 사용하여 통계를 진행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앞서 피처를 자극 시점 기준으로 프리 구간인 마이너스 0.5에서 0초, 0에서 1초, 그 다음에 0에서 1.5초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왼쪽 결과는 각 밴드별 로우 감마와 하이 감마 이 밴드별 통계차, 즉 리멤버와 폴 같은 간의 통계차가 가장 많이 나는 그 지역을 나타내고 이제 셀렉션된 피처 셋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측두엽 영역으로 측두엽의 콜텍스 영역이 메모리 인코딩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테이블의 경우에는 각 구간별, 즉 프리 구간과 듀링 구간, 그리고 듀링에서도 0에서 1초, 0에서 1.5초 이 구간별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평균적으로 자극 제시 후 0에서 1초 구간을 사용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88.5%로 가장 높고 0에서 1.5초 구간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구간, 프리 구간을 사용했을 때는 정확도가 78%까지 떨어지나 어느 정도 분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앞선 테이블 결과를 바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프리 구간을 사용하여도 여기 찬스 레벨 50%를 훨씬 넘는 78%의 정확도를 보여 성공적으로 메모리 인코딩을 예측한 것을 확인하였고 분류에 사용한 로우 감마와 하이 감마 대역이 메모리 인코딩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논문의 결론은 측두엽의 측두엽 콜텍스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메모리 인코딩, 즉 기억 형성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감마 대역의 파워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사람의 암기 능력을 메모리 코딩, 암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헌은 이러한 사전 구간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단순히 시각 자극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 메모리 태스크에서 시각 자극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청각 자극을 함께 제시하여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 사이의 브레인 액티비티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에 게재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3.7,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선 다음과 같이 실험 패러다임을 구상하였는데 앞선 논문과 마찬가지로 인코딩, 여긴 없지만 디스트랙션, 그리고 리트리벌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본 논문에서는 인시던털 러닝 메커니즘, 즉 우발적인 러닝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단어, 이렇게 단어가 제시된 것을 외우지 말라고 따로 외우라고 지시를 하지 않아서 이제 피험자들은 이 단어가 암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험자들에게 따로 외우라는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사전 구간에서 브레인 액티비티가 이 암기를 준비하거나 긴장 상태 혹은 다른 이펙트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 형성 능력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코딩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 300개의 독일어 명사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 200개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인코딩 페이지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개는 새로운 단어, 즉 이제 뒤에 리트리벌 구간, 테스트를 보는 구간에서 이제 새로운 단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인코딩 페이지에서 선택된 200개의 단어는 50개씩 총 4개의 리스트로 만들어 2개는 이제 비주얼, 즉 시각, 오른쪽 그림의 A와 같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단어를 표시하여 제시하였고 나머지 2개의 리스트는 이 오디터리, 즉 청각적으로 제시를 하였는데 청각으로 제시할 때는 오른쪽 그림 B와 같이 이 플러스, 픽세이션을 제시하고 이제 스피커로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디터리하게 청각적으로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리스트는 피험자별로 랜덤하게 제시하여서 이 카운터 밸런싱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극이 제시된 이후 피험자들은 해당 단어가 애니메이트, 즉 그 살아있는지 아니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를 판단하여 그 키보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렇게 200개의 단어가 모두 제시된 후 피험자들은 디스트랙션을 위해서 300에서 0까지 7간격으로 반복 발음을 진행하는 이 멘탈 어리스메틱 MA 태스크를 수행하였으며 MA 태스크 앞뒤로 이제 5분 정도 휴식이 부여되어 약 한 15분 정도 토탈 15분 정도 그 디스트랙션 그 구간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리트리벌 페이지 즉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인코딩 페이지에 제시되었던 200개의 단어와 그 사용되지 않았던 100개 새로운 단어가 합쳐져 총 300개의 단어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피험자들은 이 제시된 단어가 앞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 특이하게 여기는 4점 척도의 설문을 진행하는데 설문은 여기 그 그림에는 이제 독일어로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나왔었다. 확실히 앞선 인코딩 페이지에 나왔었다. 2번은 나온 것 같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나온 것 같다. 3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4번은 확실히 안 나왔다. 이렇게 총 4가지 스케일로 이제 설문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피험자가 만약에 그 1번이나 2번 즉 확실히 나왔다 아니면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이거를 선택하고 이제 그 실제 피험자가 선택한 이 단어가 그 좀 인코딩 구간에서 제시된 단어였을 경우에는 단어 뒤에 나왔던 이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후에 이제 선택하도록 소스 메모리로 선택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본 실험에는 남성 9명, 여성 10명, 총 19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60개의 채널에서 EEG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전달이 되었는데 우선 6개의 조건으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6개의 조건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체 트라이얼을 우선 시각 자극을 받았을 때와 청각 자극 받았을 때 이 2가지로 나누고 각 자극별로 뒤에 기억에 성공하였을 때 그리고 잊었을 때 이렇게 2가지로 또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억에 성공하였을 때 추가로 진행하였던 이 배경을 맞췄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를 또 나누어서 총 이렇게 6가지 조건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후 EEG 데이터는 자극 제시 시점을 기준으로 -2에서 1초 구간에 부킹되었고 0.3에서 100Hz 밴드패스 필터링과 CAR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필드트리 툴을 사용하여서 이 Z스코어 기반의 오토매틱 그 자동 아티팩트 디텍션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아티팩트를 제거하였고 웨이블렛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분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하려는 대역이 세타와 로우 베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타 대역과 로우 베타 대역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havior 행동 결과인데 인코딩 태스크 퍼포먼스 즉 이제 인코딩 구간에서 단순히 제시된 단어가 그 애니메이트인지 인애니메이트인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를 이제 판단하여 키보드를 누르는 그 태스크에 대한 성능은 90.4%로 상당히 높았으며 이 결과를 통해서 피험자들이 집중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퍼포먼스 즉 이제 인코딩 때 제시되었던 단어를 추후 리트리벌 때 제대로 맞춘 정확도의 경우에는 시각의 경우에는 67.3%, 청각의 경우에는 67.9%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그 t-테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스 메모리, 이 기억을 한 뒤에 이제 그 배경사진까지 맞춘 경우에는 이제 시각과 청각 모두 10% 후반대 정확도를 보여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시각과 청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소스 메모리 정확도가 이렇게 낮은 게 아무래도 300개의 단어가 300개의 단어가 제시되다 보니까 좀 많은 양의 단어가 제시되고 시각으로 제시될 때도 있고 청각으로 제시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이 많아서 이게 혼동을 유발하여서 간섭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답을 입력할 때 보시면 이제 배경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잘 모르겠다라는 선택지도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험자들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이의지 분석 결과인데, 해당 결과는 리멤버 조건에서 forgotten을 뺀 결과로 이 파지티브일수록 리멤버에서 기억을 했을 때 더 높은 파워를, 이 네가티브일수록 잊었을 때 더 높은 파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과는 모두 자극 이전 구간, 즉 이제 마이너스 1초에서 0초 구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여기 시각 자극의 경우에는 기억에 성공하였을 때 세타 대역과 로우 베타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forgotten 대비해서 좀 큰 파워를 보였습니다. 청각 자극의 경우 기억에 성공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로우 베타 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비주얼과 시각과 달리 이제 그 세타 대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자극에서 보인 세타 대역의 차이는 실제 선행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였으나 그 청각 자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각과 청각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이 로우 베타 대역의 경우에는 역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특히 이 로우 베타 대역이 시청각 자극 모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로우 베타 대역이 그 메모리 인코딩과 관련이 있고, 특히 선행 연구에 따라 새로 입력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인코딩하는 능력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로우 베타 대역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이 로우 베타 대역에서 이러한 스펙트럼 패턴은 좀 유사하지만 토포맵, 아래 토포맵을 보면은 조금 이제 여기는 전두엽, 그 시각의 경우에는 전두엽, 청각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측 페리어털에서 약간 후두엽 부근으로 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는 아무래도 그 자극이 제시될 때 시각으로 자극이 제시되거나 청각으로 자극이 제시되거나 이러한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브레인에서 아무래도 그 좀 집중하는 영역이 달라. 시각 자극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뭐 프론탈, 청각 자극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페리어털이나 약간 우측 오시피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집중하는 영역이 달라서 이러한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단순하게 앞서 나왔던 시각과 청각 자극 간의 이제 그 스펙트럼을 이제 그냥 뺀 디퍼런스 결과로, 해당 결과를 통해 청각 자극보다는 시각 자극에서 유의미하게 더 큰 그 로우 베타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소스 메모리, 즉 이제 그 단어 뒤에 나왔던 배경사진을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해당 결과는 19명의 피험자 중에 그 7명의 피험자가 그 트라이얼이 10개를 넘지 않아, 즉 이제 그 맞춘 경우가 10개가 넘지 않아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제외를 하고 12명의 피험자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해당 결과에서는 시각과 청각 모두 세타 대역에서만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로우 베타 및 다른 대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조건 간의 디퍼런스, 즉 이제 그 시각에서 청각을 뺀 이 디퍼런스 결과에서도 앞선 메모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타 대역에서 청각 대비 시각에서 더 큰 파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은 사전 브레인 액티비티가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청각 자극의 경우 세타 대역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우 베타 파워가 보다 기억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이 로우 베타가 새로 입력된 정보를 롱텀 메모리, 즉 장기 기억으로 인코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세타 대역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리워드 메모리, 즉 이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때 기억 처리를 하는 준비 상태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있어 좀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시각 자극 대비 청각 자극에서 피험자들이 동기부여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세타 대역이 메모리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실제 청각 자극에서 세타 대역의 차이가 보이지 않은 부분이 이러한 해당 선행 연구들의 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각 자극이 청각 자극보다 더 큰 사전 브레인 액티비티, 즉 자극 전 브레인 액티비티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헌들은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 이 메모리 연구와 관련하여 문헌 조사를 하던 중 알게 된 문헌들이고, 사전 브레인 액티비티, 즉 자극 전의 브레인 액티비티를 사용하여 다음에 나올 자극에 대한 그 암기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 흥미로워 저널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논문들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논문에서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이유와
ECOG 데이터긴 하지만 그 피처나 알고리즘 옵티마이즈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 논문에서 마지막 결과인 소스 메모리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논문의 소스 메모리 경우 세타 대역에서 시각, 청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앞선 메모리 성능에서는 이제 청각 자극에서 세타 대역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소스 메모리에서 세타 파워의 차이를 보인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